미나상 곤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이곳에 다시 오셨군요. 많이 지쳐 보이네요. 숨을 고르게 쉬어보세요. 점차 차분해지실 겁니다. 이제부터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제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면 당신의 힘든 짐들을 하나, 둘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볼까요? 도쿄 케이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당알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21살의 캐스키입니다. 저는 지금 검은 밤을 들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쯤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4명의 이모와 1명의 삼촌이 있어요. 저희 엄마의 친척들하고는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같이 목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친해요. 이번 일은 셋째 이모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이모 집에는 저와 사촌 언니, 사촌 동생 2명, 이모, 이모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와 사촌 언니, 사촌 동생 2명은 동생 방에 있었고 이모와 이모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생 방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분신사바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동의를 하고 분신사바를 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에 나오는 대로 책상 위에 종이를 올리고 빨간 펜으로 반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 OX를 그리고 불을 껐죠. 촛불이 없어 동생 침대 위에 저의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은은한 불빛처럼 만들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마음에 하지 말까? 그냥 하자. 그래도 좀 무서운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펜은 누가 잡을까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해 언니와 둘째 동생이 잡기로 했어요.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오셨나요? 라고 하니까 볼펜을 잡은 언니와 동생의 손이 동그라미 쪽으로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와, 소름이 끼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질문을 할 차례.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셋째 동생, 그리고 언니, 그리고 둘째 동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씩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질문을 하고 야, 우리 이제 하지 말자. 무서워.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끝내려고 할 때 언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희 이제 끝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볼펜은 X자로 갔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침착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정중하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희 이제 끝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천천히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언니와 둘째 동생은 3초 후에 손을 뗐고 저희는 오 진짜 소름 끼친다 뭐야? 라면서 막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는 언니랑 둘째 동생한테 뭐야 둘이 짜고 움직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언니랑 둘째 동생은 아니라면서 야 진짜 아니야 진짜 우리도 소름 끼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는 뭔가 찝찝한 기분에 이제 치우자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동생 침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암튼 엄청 소름 끼치고 괴상한 소리가 나서 저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치며 문 쪽으로 다 붙었습니다. 저희는 비명을 지르고 동생 방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살고 싶은 마음? 놀란 마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방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문을 여는데 글쎄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엄청난 힘으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전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나왔고 저는 나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언니랑 동생과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괴상한 소리를 잊고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몇 분 뒤 동생 방에 불을 켜고 핸드폰에 손전등을 끄려고 확인하려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엄마였습니다. 야, 전화를 받았으면 말을 해야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깜짝 놀랐잖아.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 방에 있었던 사람은 4명. 그리고 핸드폰은 침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핸드폰 근처로 간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다뇨. 저는 이 이야기를 거실에 있는 언니와 동생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소름이 돋았고 모두 함께 뭐야 하며 다시 겁에 질렸습니다. 전 엄마에게 엄마 우리 아무도 전화 안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전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전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 그런데 그때 들렸던 그 소름 끼치고 괴상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휴대폰에서 난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최근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나신다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아마 그때 네가 전화 걸었을걸?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엄마한테 전화 온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제가 전화를 받았던 그 방에 있던 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제 전화기 근처엔 가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니면 대체 누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소름이 끼쳐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오셨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박민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얼마 전 검은 밤을 통해 언니를 알게 된 캐스키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경험이라 언니에게 제보를 하려고 해요. 이 일은 제가 중학교 때쯤 일어난 일이니 벌써 4, 5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에게는 부모님들끼리 친구셔서 자연스럽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편의상 그 친구를 지연이라고 부를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맞벌이이시고 전 외동딸입니다. 지연이네는 아저씨만 일을 하시고 아주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지연이에게는 쌍둥이 언니들이 있었고 그 언니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주말에만 집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서 가끔씩 보고만 하는 정도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지연이네 집과 저희 집이 동시에 전에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연이와 저는 바로 옆 건물이라 어색했던 것도 금방 없어지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집과 집이 워낙 가깝다 보니 부모님이 늦게 오시거나 출장을 가시게 되면 저는 지연이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자주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출장을 가셨고 아빠도 늦게 오신다고 해서 저는 지연이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네 집은 2층 집이었고 친구 방은 2층 가장 끝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혼자 쓰기엔 좀 큰 방이기도 했고 방 창문은 벽과 벽이 맞닿아 있는 골목이라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운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창문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연이 방에서 한 번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친구는 1층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연이네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재미있게 보드게임을 하고 새벽쯤이 되어서야 잠이 막 쏟아져서 잘 준비를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쌍둥이 언니 방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날은 지연이가 먼저 야, 내 방에서 자자.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방이 너무 어둡다고 소름 끼친다고 자기 방에서 자기 싫어하는 애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 방에서 자자고 해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쌍둥이 언니들이 자기 방에서 자지 말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지연이가 잠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했어요. 저도 자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끼기끼익 하는 소리와 이런 소리가 뭔가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났어요. 이 새벽에 무슨 소리지? 하고 일어나서 둘러봤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누웠죠. 근데 창문 쪽에서 아까 들렸던 소리가 계속해서 끼기끼기 번갈아 가면서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이불을 머리만 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침대 바로 위 창문을 보니 검은색 무언가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저희가 자고 있는 쪽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옆에서 자는 지연이를 흔들어 깨웠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깨어보니까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절 깨우고 있었고 전 지연이를 보자마자 야, 어제 무슨 소리 안 들렸어? 하고 보니까 친구는 되려 야, 너 왜 여기서 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색을 하고 야, 네가 여기서 자자고 했잖아 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소름이 쫙 끼쳐서 친구를 데리고 2층 방에서 내려와 1층 거실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지연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제 새벽에 뭔가 홀린 듯이 방으로 혼자 갔어. 그래서 깨우려고 같이 들어갔는데 네가 입을 머리끝까지 쓰고 움직이지도 않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는 아무래도 뭔가 좀 무서웠는지 언니들 방에서 잤고 아침이 되고 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자 깨우러 왔다고 하더군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지연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저희는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기 전까지 지연이는 절대 혼자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연이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 창문 밖으로 보였던 물체는 뭐였을까요? 아니, 저와 함께 들어온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추추추 라고 했던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언니에겐 그닥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민재 씨, 혹시 그 추추라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희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K장님의 영상을 봐왔던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저는 시험 기간이라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독서실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집은 50층까지 있는 아파트였고 저는 48층에 살고 있어 엘리베이터 없이는 내려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에 타셨습니다. 저는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가기 위해 3층을 눌렀고 같이 타신 분은 1층을 누르셨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7층, 46층, 45층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계속 층층이 서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것은 설 때마다 문이 열리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서던 중 30층에 가까워졌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원래는 30층부터는 발신이 잘 돼야 되는데 신호가 안 잡힌다고 뜨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계속 층층이 서면서 내려가고 있었고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첨부 파일 영상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지지직거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처럼 뭔가 회색 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 문이 열렸을 때는 분명 배터리가 80%였었던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보니 아직도 26층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같이 타신 분과 저는 함께 내려서 옆에 엘리베이터로 갈아탔습니다. 나중에 경비실에 가서 알려드리고 CCTV를 확인했더니 글쎄 40층쯤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랑 같이 탔었던 다른 분들 중 한 명이 내리시기만 했었지 누군가가 탄 적은 없습니다. 대체 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사람도 없었는데 층층이 섰을까요? 그리고
CCTV에 찍힌 그 아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너무 무섭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보해 봅니다. 제가 부천에 살 때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중생 A와 B가 있었대요. 학원에서 제일 친했고 단짝이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학원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집에도 같이 가고 학원에서도 둘이 놀고 정말 친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A가 B한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 말을 했고 B는 당연히 그래 라면서 답을 했대요. 그렇게 둘이 학원이 끝나고 A 집에 가는 도중 A가 갑자기 야, 다이소 가자. 엄마가 칼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 라고 해서 같이 다이소에 가서 A는 칼을 샀고 B랑 같이 집에 갔대요. A가 문을 열어주고 B가 현관에 발을 내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B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B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눈을 살짝 떠보니 옆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르는데 입으로 사각 이렇게 말하는 소리요. 그래서 흘낏 옆을 보니 A가 가위로 B의 귀를 사각 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각 이러고 있었대요. B는 아픈 것보단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A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A는 그런 B를 보고 재미있단 듯이 웃으면서 아까 샀던 칼을 들고 와서 B의 몸을 몇 번이나 찌르고 죽었나? 라고 말을 했대요. B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죽은 척을 했고 그런 B를 보며 A는 갑자기 B의 눈을 까뒤집었대요. 눈을 뒤집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B는 사실 많이 아프긴 했지만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뒤집혀진 B의 눈과 A의 눈이 또 마주쳤대요. A는 다시 웃기 시작했답니다. 뭐야? 아직도? 라면서 어디선가 바늘을 갖고 와서 B의 몸을 몇 번이고 찔렀대요. B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 눈을 감으며 동공까지 뒤로 돌리고 숨도 안 쉰 채로 그대로 버텼대요. 그제서야 A가 이제야 죽었네. 라고 말한 뒤 거실로 가서 집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친구 죽였어. 그렇게 몇 분 뒤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다고 합니다. 결국 A는 법정 앞에 섰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계 정도로만 끝나고 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지낸대요. 그렇게 몇 년 후 둘 다 성인이 됐지만 A는 대학에 가고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 반면 B는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 이 이야기 진짜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부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래요.
기사랑 뉴스까지 떴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기사를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만약 픽션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정말 실화라면 정말 무섭지 않아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해주고 가해자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잘 놀고 있다니. 그 가해자 A라는 사람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붕붕 멜로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한국에서 영화일을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언니 방송을 보고 듣다 보니 검은 밤에 보낼 사연이 하나 생각나서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처음 귀신을 접한 곳은 이제 곧 없어질 남양주 종합촬영소였어요. 그곳은 세트장도 있고 춘사관이라는 숙소도 있고 굉장히 큰 소품 창고도 있는 곳입니다. 2010년도 제가 처음 영화일을 시작할 때였어요. 지금은 다른 파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화 소품팀으로 일했었습니다. 영화는 바로 촬영하지 않아요. 3개월 정도의 프리프로덕션 준비 기간과 프로덕션, 촬영 기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 푸시녹음, 색보정 등등으로 나뉩니다. 제가 만난 첫 귀신은 바로 프리프로덕션 때였어요. 첫 직장에 다니게 되고 제가 그렇게도 원하는 영화일을 한다니 너무 행복했던 저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실수했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서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주눅 들어 있었고 혹시나 쫓겨날까봐 늘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어찌되었든 늘 실수투성이었던 저는 촬영 들어가기 전 영화 내부 집 세팅을 위하여 소품 팀장님, 제 위에 있는 소품 팀원 언니와 오빠, 그리고 막내와 저, 이렇게 4명이서 소품을 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책을 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서 열심히 책을 빼내어 소품 바구니에 넣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위로 툭 하고 올려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 본능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책장 반대편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헛거를 본 거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실은 그것도 그럴 게 매일 수원에서 경복궁역으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밤 11시쯤이 돼야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전 제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영화가 제 기억으론 5월 말쯤 촬영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한 7월쯤인가 그때 남양주 촬영소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 막내라고 사람들이 어찌나 놀리는지 어디 화장실은 어떤 배우가 귀신을 본 데다부터 시작해서 저기 세트장 어디서는 누가 귀신을 봤다더라 하면서 절 엄청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제가 본 게 헛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표준 계약이니 뭐니 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표준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 시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 스텝은 아침 7시쯤 촬영이 끝난 후 누구 방에서 한잔 하자, 아니다 피곤하다 그냥 자겠다 등등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며 춘사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춘사관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그때 미술팀 언니가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저와 소품팀 언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소품팀 언니는 미술팀 언니가 장난치나 보다 하면서 뛰어 올라갔죠. 그런데 2층에 올라가니까 문을 여닫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났죠. 미술팀은 다 아침 먹으러 갔다는 걸. 지금도 8년째 계속 영화를 하면서 가끔 귀신도 보고 도깨비 장난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무덤덤해져서 그러려니 한답니다. 그렇다고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솔직히 못 보는 사람은 절대 안 본다고 해요. 그런데 전 대체 몇 번을 본 건지. 언니, 언젠가 언니가 그랬죠? 이 세상에 헛건은 없다고.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 헛건은 없어요.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나요? 꿈속에서 검은 밤을 헤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잠 못 드는 그대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저 대신 보낸 그 아이가 당신의 눈꺼풀을 무겁게 해줄 겁니다. 짜잔 짜잔 우리 애기. 짜잔 짜잔 잘